어서 오세요. 고민이 있으세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인이 조금 더 행복해지길 바라는 작은 운동가 한행입니다. 오늘은 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치고 힘들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왠지 포기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포기하고 있지 못하는 내가 미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스스로에게 포기를 해도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말씀드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 이야기에 비추어서 그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저는 고등학교 때 물리학과를 졸업하신 선생님이 저를 뜯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물리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학을 잘하지도 못했고 물리2를 배우지 않았던 학생이었습니다. 과연 잘했을까요? 1학년 때는 그럭저럭 버텨냈습니다. 근데 2학년 때 본격적인 전공 수업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지금껏 마셔보지 못한 고배를 정말 제대로 마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충 해도 잘 해보이고 싶었던 겉멋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위권이 아니면 창피하다고 느끼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주의였던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엉망진창의 성적을 받았었습니다. 극심한 패배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고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없겠다라는 판단과 두려움으로 저는 이 전공을 포기하고 문과로 편입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은, 나는 지금 포기하고자 하는 일을 왜 시작했지? 입니다. 제가 물리학과를 가겠다고 했던 선택은 성적을 맞춰서 선택했던 게 아닙니다. 저는 과학적인 것과 공학적인 것, 이것들을 모두 다 아우르는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과연 제가 어떤 전공을 해야 나중에 저의 길을 조금 더 뾰족하게 다듬을 수 있을지 당시로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골든카드로서 물리학을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편입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 여전히 저의 선택이 맞는지 알 수가 없어서 속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문득 TV 속 한 장면을 보았는데, 해커들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드라마 속 장면이었습니다. 문득 머릿속에는 너 문과로 가면 기술이랑은 더 멀어지게 될 텐데 괜찮겠어 정말? 이라는 질문이 생겼고, 고심 끝에 며칠 뒤 저는 편입학원을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의 계기를, 그 처음 계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가 포기함으로써 처음의 그 계기를 과연 정말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질문은, 이 일을 통해 원래 얻고자 했던, 기대했던 결과가 뭐였나? 입니다. 제가 호기롭게 물리학과를 선택했을 때 기대했던 건 어떤 공학도 배울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드는 것이었고, 제가 학과를 선택했던 걸 더 넘어서서 알아보고 싶거나 일로서 하고 싶은 걸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얻고자 했던 그 결과에는 좋은 성적을 받거나 수업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즉, 제가 편입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그 요인인 좋은 성적이라는 건 원래 기대했던 결과랑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의 처음 마음과는 관계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 원래의 마음과 목표를 까먹고 스스로 더 큰 부담을 지우느라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기 십상입니다. 혹시 내가 더 얹은 무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것들을 덜어내고 나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성과와 관계없이 얻게 될 결과는 무엇일까?입니다. 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해보자면 저는 물리학에는 뾰족한 재능이 있지 않았습니다. 높은 성적, 좋은 성과를 얻어내기는 어려웠지만 그와 관계없이 졸업할 쯤 제가 얻게 된 결과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서 바랬던 것이었던 저의 다음 이야기를 그려나가는 데 힌트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더 공부해보고자 하는 다음 분야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내 감정 상태가 요즘 어떠한가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선택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있고 스스로 바라는 모습, 즉 가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이 어느 정도로 힘든지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어서 고민인 요즘이라면 1, 2주 정도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타인과의 대화,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를 제3자의 시선으로 한번 봐보세요. 거울을 볼 때마다 인상이 조금씩 더 어두워져 가고 자신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져 있고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 있냐며 걱정할 정도로 인상이 어두워졌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자신이 별것도 아닌 일로 짜증이 날 때가 있는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의 여유가 느껴지지 않는다든지 한다면 어쩌면 쉼이 필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기간을 잡고 며칠 동안만 들고 있던 무게를 조금 내려놓고 약간의 쉼을 가져보세요. 그 뒤에 내가 원래 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지 생각해보세요. 마지막 질문은 나의 기질, 성격과 지금 도전 중인 내용이 과거를 반추해봤을 때 잘 맞는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동안 공들였던 것을 정말 그만둬도 될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앞으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번역을 업으로 삼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의 메인 과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큰 주축이 하나 잡히게 되는 거죠. 악기 연주, 춤, 어떤 과목의 선생님 등등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축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울 수 있게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게 하려면 그만큼 공을 들이고 튼튼하게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즉 내가 이 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을 부둥켜 안고 살 만큼 내가 업과 잘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격이 잘 맞지 않는 사람과 합을 맞추어서 일주일 내내 함께 지내야 한다면 어떤가요? 그 친구와 나와 맞지 않는 부분을 조심해가면서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잘 맞는 부분을 찾아가며 참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의외로 잘 맞는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과 잘 맞는 친구와 같은 기간을 보내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기분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포기하려고 하는 그 업으로 삼아보려고 한 일의 특성을 한번 쭉 써보세요. 그리고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에게 있는 장단점도 쭉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둘 간의 궁합을 한번 매겨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들에게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자문해봤을 때 떳떳할 만큼 능동적인 노력을 충분히 해봤다 라는 것입니다. 몇 점을 받았건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하건 그런 것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속 기준에 맞춰서 떳떳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독자분들께서는 세상이 정한 기준 때문에 억지로 버티느라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가 공들이고자 하는 대상을 자신과 결이 맞는 친구로서 선택하고 한 단계씩 밟아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조금 더 자유로운 구독자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민이 조금은 누그러졌기를 바라며
마음속 행복을 음미하는 오늘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